자,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글쓰기를 하고 있는 모두의 논술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취업 쪽에서 같이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기소개서에 대한 그 글을 많이 읽는 기회가 많습니다. 이 이메일에서 정리를 해보니까 총 1023개의 자기소개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시는, 그리고 혹은 몰라서 쓰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해서 컨텐츠를 좀 만들게 됐습니다.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쓸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원칙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이 자소서라고 하는 거는 형식 자체가 쓰기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캐릭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 책 이름이 좀 이상하게 바뀌긴 했는데, 처음에 제가 썼던 제 책의 제목은 자기소개서 쓰기가 아니라 캐릭터가 문제다 가 원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이 캐릭터 자체가 잡혀있지 않게 되면 사실은 자기소개서가 주제가 없는 자소서가 될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어떤 캐릭터로 정의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소개서는 일종의 글쓰기라고 알고 계시지만 글쓰기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비대면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은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성장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성장 과정 중에서 가장 영향을 주었던 사건이나 인물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라고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몇 년도 어디에서 태어났습니다 등등으로 시작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설계를 한다면 그걸 순차적으로 서사의 방식을 따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학교 3학년 때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들을 보고 이 친구의 어떤 좋은 성향이라든지 장점을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나에게 협력하는 친구들이 생겼고, 이를 바탕으로 그 친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었으며, 그러한 것도 역시 하나의 리더십이 되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떤 소통이라든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학생회장을 거쳤고,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지지부진하긴 하겠지만 아예 그냥 태어날 때부터 출생을 어떻게 했고 우리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어떤 하나의 덕목이 나오죠. 즉 협력이라고 하는 덕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통이라고 하는 하나의 캐릭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물어보느냐는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이 성장 과정을 중심 내용으로 놓고 다양한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의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라고 하는 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라든지 인물을 여러분들이 설정하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쓰기 쉬워질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삼국지에서 나오는 조조의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조조가 어렸을 때 그 친구인 원소하고 하우돈하고 이런 친구들과 같이 장난을 칩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처녀를, 결혼하는 처녀를 납치해서 우리가 장난치자라고 했는데 그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혹은 멧돼지 등등을 잡기 위해서 마을에서 하나의 굴을 파놨어요.
그래서 원소가 여기에 빠집니다. 자, 원소가 여기에 빠졌는데 그럼 맹수가 여기를 못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가시덤불을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조조가 이 원소가 이렇게 그 가시덤불을 잡고 올라오지 못하니까 도둑이 여기 있다 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도적을 잡기 위해서 다가오니까 원소가 그것도 모른 채 자신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가시덤불을 잡고 올라와서 같이 도망을 치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례는요, 조조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조라고 하는 인물은 그 과정이나 약간 비인간적이다, 같이 장난쳐놓고, 혹은 좀 너무 매몰차다, 이러한 친구들을 배려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그 결과, 도망가야 한다는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 사람이라는 하나의 캐릭터가 형성이 되지요. 자, 이런 것처럼 어떤 사례라든지 어떤 인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됐으며, 그리고 이 가치관에 의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해왔다 등등의 사건을 하나의 포인트를 잡으셔가지고 그 포인트에서 나의 캐릭터, 즉 나를 잘 설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그 비대면 면접의 성격상으로도 이 문제는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면 너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강조하고 싶은 하나의 캐릭터를 설정을 하셔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지, 이 성장 과정이 어떤 글쓰기의 영역이다 라고 한다고 해서 진짜로 지지부진한 글쓰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가장 먼저 그 자기소개서가 좀 매력이 없어 보이고 면접에 부르고 싶지 않고 이 친구를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자소서는 무엇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서사적으로 쭉 쓰는 사람입니다. 그 자기소개서는요,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것 같지만 실제로 매력도 없어 보이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제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가장 피해야 되는 거는 그 전형에서의 그 들러리가 되는 거잖아요. 들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캐릭터는 무엇이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소양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소양을 잘 표현할 만한 나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정을 해서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도 잘 들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건 비대면 면접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말로 답변을 한번 해보면 나는 이렇게 설명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내용이 설계가 됐지요. 이걸 구상이라고 합니다. 내용 자체가 구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답변을 했을 때 내가 표현하기 좋고, 그리고 이 정도의 캐릭터는 내가 어필할 만하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구상에 의해서. 그러면 그것을 글쓰기의 형식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하면 실제로 성장 과정을 통해 영향을 주었던 사건이나 인물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을 서술하세요도 작성을 할 수가 있고, 성장 과정 중에서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도 작성하기가 괜찮을 겁니다. 즉, 이 문제는 그냥 이게 앞뒤가 도치된 문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 과정을 쓴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피해야 될 것은 서사 방식에 쓴 답안지, 자기소개서죠. 그러니까 이 서사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써줄 테니 여기에서 채용하는 인사 담당자가 알아서 읽고 평가해 주세요의 자기소개서 형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절대 이런 형식을 따르면 안 되고, 오히려 이 지원자는 정말 괜찮은데
참신한 경험이 있네. 이런 지원자는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지원자다. 혹은 아주 무난하게 썼지만 논리적으로 자신을 잘 설명했다. 이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쓰면서 고치지 마시고 실제로 구상을 했을 때 이 내용은 정말 좋은데 라고 하는 하나의 포인트를 결정을 하셔서 구상을 하셔서 그 구상 내용이 실제 면접에서도 내가 이 캐릭터는 살릴 수 있겠다. 그리고 어필할 수 있겠다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강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내가 강조할 수 있는, 내가 밀어붙일 수 있는 하나의 캐릭터, 이 캐릭터가 구현이 돼야만 실제 어떤 문제든 대응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항목을 쓰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캐릭터입니다. 나는 어떤 캐릭터냐? 즉 여러분들이 실제로 성장 과정 이 문항이 성격 자체는 좀 예스럽습니다. 요즘에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그런데 성장 과정이 항목에 있다면 이 항목에 의해서 내가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변을 할 때 매력적인 캐릭터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소개서의 항목은 자기소개서에서도 배점이 되며 역시 여러분들이 필기를 거쳐서 면접을 가게 됐을 때 특히 뭐 실무자 면접과 임원직 면접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전형 자체를 꾸준하게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구현해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캐릭터, 즉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는 캐릭터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좀 이게 캐릭터라고 하니까 좀 너무 포괄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어떤 조직에서든 소통의 어떤 뭐 교두보 역할을 하는 인재다 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 용기를 잃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인재다. 특히 나는 어려운 환경을 오히려 더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걸 극복했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라든지 이런 캐릭터도 굉장히 좋은 캐릭터예요. 아니면은 어떤 그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면서 협력이라든지 그러한 친구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뭐 조용한 조력자다. 이런 캐릭터도 좋습니다. 이 캐릭터가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그러니까 하나의 장단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캐릭터를 이 전형 동안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유지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필이 됐을 때 충분히 이 지원자는 꼭 한번 같이 일하고 싶다 라고 하는 느낌이 그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명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그것을 작성하셔야 된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그 자기소개서를 이게 1023개의 자기소개서 중에서 최근에는 그렇게 점점 없어지는 그 성장 과정의 추세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00개 정도의 자기소개서에서 성장 과정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400개의 자기소개서 중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것 중 그래도 한 150개 정도는 실제로 태어날 때부터의 서사 방식을 따라주셨어요.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에게 배점, 즉 점수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가산점의 영역보다는 감점의 영역이 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이 뭐냐면 매력적인 캐릭터를 어필해야 한다. 그것이 인사 담당자가 같이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구체적 캐릭터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장 과정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이후에는 그 성격의 장단점과 자신의 역량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